한국당은 2017년 3월 10일부터 2018년 3월 10일, 2019년 3월 10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2017년 3월 10일에 돌아가신 애국열사 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도 요구했습니다. 당시 2017년 3월 10일은 옆에 계신 태평한 천만인 무저석방 본부의 공동대표님과 제가 현장에 있었고 그 참혹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을 우리는 봤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덮으려고 해도 진실은 덮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전북경찰청의 스피커, 경찰청 차량의 스피커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방어 잘못으로 인해서 질식사 혹은 밟혀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병원에 의식불명으로 병원으로 이송한 분이 9분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서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나머지 8분에 대한 생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애국 열사분들은 공권력에 의한 살인을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 방송은 이 사건을 덮었습니다. 그날 소방청의 CPR 환자 동양 구급대 이송 상황을 보면은 지난 국감 그 이전 국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경찰청장과 당시 서울시장 책임자였던 박원순 시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청문회 요구를 했고 특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치고 애국 국민들이 투쟁을 하는 것은 바로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신 애국 열사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자는 겁니다. 진상규명을 통해서 누군가는 공권력에 의한 살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은 CPR 환자 동향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광장에 봄날이 왔다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많은 애국 열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도 광장에 봄이 왔다고 그렇게 문자를 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국회에서는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살인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요구하겠습니다. 책임의 당사자인 박원순 시장이 이러한 진상규명을 위한 광화문 광장 텐트 투쟁에 대해서 무시하고 텐트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처벌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정의로운 국민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묻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또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수백만 명의 애국 국민들과 함께 2017년 3월 10일에 공권력 살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책임자 처벌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은 2017년 3월 10일 오로지 손에는 태극기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폭력 투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비폭력으로 태극기 하나를 들고 있었던 그러한 저항하던 분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살인을 당한 겁니다. 이 진실을 묻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조차도 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비겁했고 용기가 없었고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의로운 전쟁을 하겠습니다. 불의와의 전쟁, 거짓과의 전쟁, 거짓 불법 탄핵과의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 전쟁에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만약에 강압적으로 이 진실규명 텐트를 철거할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떠한 희생도 모든 책임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경고를 합니다. 또한 오늘 사전최고위원회에서 2017년 3월 10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논의를 하고 특별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고위원 논의 결과 한 분의 반대 없이 특별위원회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총 지도부가 총망라하는 또 애국 국민과 애국 시민단체가 총망라하는 참여하는 그러한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살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 3월 12일에) 애국 열사들의 죽음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죽음이고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죽어오는 날입니다. 이분들의 죽음은 바로 독재 좌파 정권이 들어섬에 대한 저항의 정신에서 일어난 구국의 정신이 이런 애국 열사들이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국회에서 불법 탄핵을 반드시 규명하고 진실을 밝힐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불법 재판과 과정에 대한 반민주적인 반헌법 파기적인 그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또한 이날 일어난 이들 열사들이 애국 열사와 함께 70~80명의 부당장들이 당한 그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경찰들의 무관심과 애면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당시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당시 서울시장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4.19의 혁명은 마산의 김주열 위대한 학생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3월 10일
5분이 돌아가신 이 죽음에 대한 무슨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찰과 검찰과 서울시에서 못한 것은 도저히 못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히 규명해서 처벌자를 죄 있는 한 반드시 처벌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2017년 3월 10일 현재 앞에 그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4분이 돌아가시고 또 1분이 후송 가서 돌아가시고 나머지 19분이 후송을 가는 그런 참극이 빚어졌는데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2중 3중으로 차벽을 치고 있었고 목격자들의 당시 증언에 의하면은 최초 희생자는 경찰 차량 위에 설치된 스피커가 떨어져서 그대로 충격을 받아서 현장에서 즉사한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분들 역시 그 와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은 손에 몽둥이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태극기만 들고 헌재 판결에 분노하면서 정의의 저항을 했던 겁니다. 5분의 희생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망 원인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명예회복과 저는 국가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학여행 가다가 학교 개기한 수학여행을 가다가 죽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수억씩 보상을 해주고 3년이 넘게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탑과 추모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고 또 철거한 이후에 저기 보시다시피 추모관을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백남기 농민 역시 경찰 물대포에 맞았는데 맞아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 보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의연한 저항을 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내몰라라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자유대한민국이 맞습니까? 그리고 대한애국당과 천만의 무죄 석방운동본부는 국민 여러분 알기에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강화문 광장에 무슨 텐트를 치고 놓았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2년간 조은진 대표께서 국정감사장에서 현장의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줄기차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관계당국은 마이동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이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광장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인 책임 당사자인 서울시장은 저희들이 텐트 설치해서 하는 이것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걸 불법 시설물을 해서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뭐 철거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 뉴스만 보는 우리 국민들은 마치 대한애국당과 천만의 무죄 석방본부가 아주 불법으로 무슨 행동을 하는 줄 인식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광화문 광장에 자기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겁니까? 여기 허구한 날 좌파 단체들의 집회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구한 날 사설 시장을 열어서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억울한 희생을 당한 애국 열사의 죽음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을 투쟁하는 이 숭고한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석방운동본부의 투쟁을 하기 위한 현장을 불법 시설물을 하면서 철거를 요구합니까? 박원순 시장에 경고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의 이 어려운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설물을 철거한다면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행정소송으로 대응해서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엄정히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 정말 돌아가신 5분들의 그리고 부상당해서 그 후에 생사도 알지 못하는 이런 고귀한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국가 보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좌익이 죽으면 영웅이 되고 애국 우익 지사가 죽으면은 개죽음이 되는 그런 현장을 제가 왔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남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대포로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원인 규명을 하자고 했는데 화장을 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 도라무 탑을 원인 규명이 도라무 탑을 됐는데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된 채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좌익 언론들이 서포트를 하면서 그래 했고 지금 이 4명의 우리 애국지사분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명예회복도 안 되고 있고 정당한 보상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메이저 언론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월호 같은 경우에 여행 가다가 죽었는데 지금 박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하고 탄핵까지 받고 이게 됐는데 여기에 언론이 상당히 기여했다는 사실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호 텐트 제가 알기로 4년 이상 쳤죠. 불법으로 쳤었습니다. 그런 거면 이 박원순 시장이 이 좌익과 우익의 어떤 뚜렷한 기준도 없이 이 광장을 좌익의 어떤 시장 바닥으로 지금 만든 것이 몇 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난데없이 뭐 때문에 3월 10일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정확하게 사실 규명을 위해서 이 과거에 억울하게 우익 인사들이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구천에서 영원히 꼬드는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의 정당한 보상과 또 명예회복, 또 진실 규명을 위해서 또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여기 텐트를 쳤습니다. 우리 애국당 동지들과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3월 10일 희생당하신 애국열사님들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특별위원회 수사활동 그리고 대국민 공부활동 이것을 막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막는 행위를 한다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행분의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국 동지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3월 10일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화면 동영상이라든지 또 목격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걸 접수하는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제보해 주시면은 진상규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날 찍었던 뭐 동영상이라든지 녹음이나 녹음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특별위원회 참고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강화문 광장 사용권에 대한 이중잣대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처럼 3만 부 시대 또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아무리 좌파 정권 들어서서 몇 년간 나라가 흐트러졌어도 대한민국의 상징성이 큰 광화문 광장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서울시장이 그런 행정처벌하면 국민들이 저항에 반드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엄정 종감합니다. 이따가 제가 3시에 서울시청을 와서 담당자를 다시 고위직을 만나서 분명한 제 뜻을 전달하고 항의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저희 당이 죄송합니다. 언론들이 저희 당이 지금 의로운 정치적인 명분과 역사적인 명분 그리고 공정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잘못된 언론은 다 기록으로 남기고 나중에 후대 역사의 혹독한 평가를 받을 때 저희 당이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지금 회의 중입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에도 그 희생되신 유족 가족 협의회분들 이정남 열사 자제님 이석화 가족 협의회장하고 통화를 좀 하고 이렇게 상의 중입니다만은 이건 아무래도 분향소 설치하는 문제는 가족들의 유족들의 뜻이 중요해서 그 부분은 더 협의를 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추후에 당에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20시까지 이걸 좀 철거해달라는 일단 개고장을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 그거는 단순 행정행위라고 보고 정치적인 명분이 큰 저희 당의 행사에 대해서 서울시가 함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저녁 6시에 바로 이러한 부당한 광장 사용권 및 저희 당의 이러한 뜻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저기 이순신 장군의 동상 앞에서 진행하면서 당원님들의 뜻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16일 날 5.16 혁명 58주년입니다. 그래서 10시에 서울국립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고 박정희 대통령님, 이승만 대통령님을 요소를 참배하는 이런 행사가 있고 추후에 더 큰 행사는 그 다른 유관단체 협의회에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일 날은 저희들 그 당직 중앙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그 연구원이 앞에서 정책 간담회를 2시에 이렇게 당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5월 18일 날 집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집회인데 역시 서울역에서 1시에 시작을 해서 이곳 광화문에서 2부 집회를 하고 또 상황을 봐서 3부 집회를 청와대 인근 호자동까지 가는 건 그렇게 판단하고 하겠습니다. 5월 18일 날 혹시나 이제 저희 천막 설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좌익들이 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성스러운 저희들의 투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분탕하는 사람들, 또 당을 이해하는 당원이 아는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속아내고 사전에 사건 사고가 안 나게끔 당직자들과 협의해가지고 잘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좀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우리 애국 열사님들의 죽음이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고 드디어 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사실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참혹한 진상에도 있지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이 나라의 공권력과 권력과 이 나라의 언론이 철저하게 은폐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생명의 무게는 그 어느 것 하나 다르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존엄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혹시 양심 있는 언론인분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 이제라도 그것을 좀 알아서 이제라도 좀 조명을 해주실 양심 있는 언론인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생명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점 부디 알아주시고 어떠한 과도한 폭력성도 띠지 않은 태극기든 그냥 일반 국민, 일반 시민 여러분들의 옆집에 살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경찰의 과도한 행정 집행, 과도한 폭력성, 과도한 진압으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절대 역사가 잊지 않을 겁니다. 5인의 열사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죽음을 다시 한번 애도합니다. 먼저 3.10 부국열사 5분의 유가족 여러분들께 태극기를 든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통한의 피눈물을 삼키시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들 앞에 우리 국민은 좌우의 이념을 떠나서 모두가 주인입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좌우의 이념과 관계없이 평등해야 됩니다. 가치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헌법이 살아있고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더욱더 그러해야 됩니다. 특히 보수 우파라고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114명의 국회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3.10 희생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아래 촛불도 태극기도 차별 없는 국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는 정권이라면은 이 태국 열사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너무나 늦었지만은 우리 대한애국당은 3.10 희생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생명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와 야를 떠나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대한애국당이 발의하는 특별법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추모 사업을 우리 대한애국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마이크 소리를 좀 높이세요. 누가 조정한 사람 없습니까? 오늘 그 전단지가 나왔습니다.
전단지 내용을 좀 보시고 대한애국당은 2017년 3월 10일 동권역에 의한 살인입니다. 고 이정남 열사, 고 김한식 열사, 고 김회수 열사, 고 김주빈 열사, 또 성명불상의 한 분, 그리고 그날 행방불명된 국민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투쟁을 합니다. 2017년 3월 10일에는 태극기 하나만 들고 폭력저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비폭력 부저항의 국민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제대로 된 응급 조치조차 없이 공권력 살인을 당한 겁니다. 2017년 3월 10일 진실을 듣고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3월 10일 태극기만 들고 나왔다가 돌아가신 분이 5분입니다. 그분들은 경찰 스피커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고, 경찰의 잘못된 방어에 의해서 밟혀서 질식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처벌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찰 측에서 사과문을 올린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언론 방송은 이 공권력 살인을 꽁꽁 감추었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과의 싸움은 이를 되돌려 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애국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현장을 촬영한 수많은 동영상, 사진, 당시 목격자들, 그리고 2018년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에서 저에게 제출한 소방청 자료의 명확한 근거로 남아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그날 1차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을 총괄하고 있는 1차 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은 구급대 이송 CPR 환자 동향이란 문자로 10회 참여자의 사망 판정 소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그 어떤 애도도 없이 비로소 광장에 봄이 왔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10일 그날 광장에 온 것은 피로 물든 광장의 봄이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애국 열사들은 공권력에 의해 살인당한 겁니다. 만약 3월 10일에 진실이 묻혀버린다면 이제는 어떠한 죽음에도 진상규명이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애국당 광화문 텐트 투쟁은 정의로운 투쟁이며 그야말로 인류의 보편타당한 인권에 대한 투쟁입니다. 우리는 이 인권에 대한 투쟁,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투쟁을 위하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과 전 세계인들에게 이 사건을 알릴 것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살인을 당하신 애국 열사분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마치게 되면은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이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살인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해야 합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책임 현장을 목격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압사당할 상황에서 경찰에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경찰이 쳐다만 보고
있는 모습에 정말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의 기준은 첫째,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입니다. 경찰이 휘두른 죽창 같은 장비에 맞아서 다친 국민들이 수를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 포스의 전북경찰입니다. 스피커가 떨어져 그 자리에서 피를 낭자하게 흘리고 사망하신 국민을 보고도 경찰은 뒤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국민이 사망해도 손을 쓰지 않는 경찰,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당시 경찰 차벽에 막혀서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을 경찰이 만들었습니다. 갇힌 사람들이 아스팔트 바닥에 깔리고 지하철 계단에 깔려면서 사망자가 속출했고 부상자가 속출했고 경찰은 그 상황에서 죽음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탄핵 심판 반대 집회 현장에서 사망한 국민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에 의해서 최초로 밝혀졌지만 아직도 경찰은 그날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공개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도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셋째, 수만 명의 태극기 국민들에게 배치된 앰뷸런스는 고작 한 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12시 9분 신고된 응급상황, 하지만 12시 38분에야 119 안전센터가 환자와 접촉했습니다. 환자는 결국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없어 많은 국민이 부상을 입고도 길가리에 쓰러져 내팽개쳐 있었습니다. 이날 앰뷸런스는 3월 10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하여 광화문 경복궁 궁에 집중 배치된 상황이었습니다. 넷째,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망자에 대해 문자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및 119 상황관리 매뉴얼 서울종합방재센터 2017년 4월 개정안입니다. 따라 2017년 3월 10일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서울시장은 총 3번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구급대 이송, CPR 환자 동향, 사망 판정 여부 포함을 해서 3번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애도도 진상규명도 징계 요구 요청도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3월 10일 진실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 석방은 이제 그 진실규정에 길을 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3월 10일 공권력에 의해 살인당하신 5분과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는 9분에 대한 진실규명은 진실을 아는 그날까지 또 진실규명을 통해서 책임자가 처벌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조작 탄핵의 날 3월 10일 공권력에 의해 살인당하신 5분의 태극기 애국 열사들은
불법 탄핵이라는 부에 한가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애국 여사에 대한 추모와 명예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의 법률지원단장이신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갖고 있는 3월 10일 현장의 자료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이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이것이 3월 10일의 현장입니다. 오늘 중으로 이 현장의 참혹한 상황을 사진을 준비해서 사진 전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또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3월 10일에 공권력 살인에 대한 진상규명 및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국회에서의 투쟁을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는 어떠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진실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3월 10일 공권력 살인 진상규명 광화문 투쟁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 수많은 애국단체가 우리들과 함께 뜻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국단체들과 함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에 대한 그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애국 동지들께서 서명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총 서명대 입당하신 분들이 6,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6,000명의 당원과 1,000명에 가까운 책임당원이 매주 이렇게 우리 대한애국당에 입당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민심이고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애국당에 바라는 그러한 의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비겁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진실 정의 투쟁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명대 단장 임명장 수여식도 이 광화문 텐트 현장에서 가지겠습니다. 또한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이사회도 이 현장에서 가지겠습니다. 오후 6시에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당 사무처 또 15당 위원장님들 비롯한 많은 분들의 기자회견도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당 사무처에서는 전단지 보관과 대한애국당 축제하는 사진 전도 빨리 준비를 해서 시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서명대 운영하신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강진구팀, 강서구팀, 관악경천 동작구팀, 서대문구팀, 송파구팀, 강남구팀, 곰돌이팀, 서울시당팀, 성동구팀이 고생하셨습니다.
부산 시당팀에서 5일간 하겠습니다. 대구 시당팀과 대구 세계팀이 주셨습니다. 대구 애국방송팀도 있습니다. 인천 시당팀에서 3일간, 울산 시당팀에서 3일간, 경기도는 광명팀, 일산팀, 안양팀, 안양의왕팀, 김포팀, 남양주팀, 경상도팀, 곰돌이팀, 성남 1팀, 광주팀, 성남 2팀, 수원, 화성, 오산, 평택팀, 성남 2팀, 여주팀, 수원시팀, 원주시팀, 강원도입니다. 원주시팀, 충남 도당팀, 경북 구미팀, 경주팀, 포항팀, 경주 스라벨팀, 경남입니다. 김해시팀, 진주팀은 6일간 하셨습니다.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팀 부동산에서 하셨습니다. 제주 당원들이 제주에서 해주었습니다. 단체입니다. 수호팀, 수호1팀, 풍물팀, 경산호팀, 나라지킴이 봉사단, 진추모팀, 영동포, 강남 우파팀, 수호2팀,